네, 그렇다면 전북 노동시민단체는 어떤 근거로 이 전주시와 태형건설을 고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 강문식 집행위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현재 경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 치상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우건설 대표나 관계자들 다수가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태영건설 전주시에 대한 수사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법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또 이를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북 지역 노동시민단체는 이 전주시와 주식회사 태형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덧붙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5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업을 위탁, 도급 뭐 그렇게 해서 제3자가 수행하게 하면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을 했어도 그 그 업무를 수행한 장소, 뭐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그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게 쟁점이고 저희가 이 고발을 하게 된 거는 전주시장과 태형건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저주시와 태형건설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 좀 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리사이클링타운은 이른바 민간 투자 사업이죠. 정부나 지자체 대신 민간에서 사회 기반 시설을 지어 넘겨주고 또 일정 기간 이 해당 기업이 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인데요. 이 소유권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실제 운영하는 건 민간이 아니냐는 게 전주시의 입장 같은데요. 네.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향후 그 시설이 결국에 시민들의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시협약이라는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르는 실시협약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시협약 42조에는 실제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승인하는 권한이 전주시에 있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43조, 44조 등등에 보면 그 장소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전주시에 매년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전주시가 그 현장에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다면 직접 그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그것에 무조건 즉시 따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전주시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태형건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타운은 이 컨소시엄 4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현재 주간 운영사는 성우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님께서는 왜 태형건설이 실질적 관리 주체라고 보십니까? 그 네 개사가 서로 같이 체결한 관리 운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 협약에 따라서 체결하게 되어 있는 계약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주시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게 공동 수급의 형태지만 공동 수급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운영 과정에서 그것이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 숙탁자는 태형건설이다. 그리고 태형건설이 여러 가지 책임들을 태형건설의 명의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것과 약간 배치되는 이면 계약서를 그 공동 수급자들끼리 운영사들끼리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양 계약서 상으로도 실제 그 운영과 관련된 결정은 운영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운영 지분율이 현재 태형건설이 52.5%고 그 자회사인 에코비트워터가 10%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형건설이 뭔가를 반대하거나 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었다면 결국 태형건설의 의도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시와 태형건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4조에 보면 각 호별로 그래서 그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가진 주체들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현재 이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면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게 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독소 조항이긴 한데 그러면 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을 했어야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음식물 공정의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그 위험성 평가 과정에 실제로는 그 공정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참여를 시켜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사고가 났던 배관 교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아예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또 이 위험성 평가는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다 주지되고 게시되어야 되는데 실 당시 현장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위험성 평가가 진행됐느냐 그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공개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 강문식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